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도 늘어나고 고스란히 공공서비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4주 동안 4만 4천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조만간 11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도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다음 주에 자가 진단키트 5억 개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1월 중 무료 배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면제 중단 조치를 4주 더 연장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공공서비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9일 뉴욕 퀸즈와 맨하튼 남부를 잇는 지하철 노선 W선이 일시 중단되고 다른 5개 노선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에서 손을 놓는 공공기관 직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빈자리가 고스란히 공공서비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만 11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 경찰도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병가를 제외한 연차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손 부족에 뉴욕 시내의 코로나 검사소 20곳도 문을 닫았고 뉴욕시 소방당국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911 전화 버튼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상당수도 직원이 부족해 문을 닫았고 일부 병원은 의료진의 감염에 예정된 수술을 연기하거나 사정이 나은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도 출연진과 스텝의 확진 속출에 일부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뉴욕시 일부 구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의 양성률이 30%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당분간 공공서비스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뉴욕주는 하루 확진자로는 팬데믹 이후 최고인 6만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입원 환자도 27일 6,100여 명에서 28일에는 약 10% 증가한 6,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4주 동안 4만 4천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82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CDC는 어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수치 모델 대신 여러 모델들의 예측 결과를 가중 평균한 앙상블 예측에서 앞으로 4주 동안 4만 4천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적어도 82만 125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CDC는 다음 달 22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86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523명에서 1,800명으로 급증하는 겁니다. 또 1월 초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1월 22일 이후 평균 사망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입원은 6주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은 7만 6,779명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1월 말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높은 전염성을 가진 오미크론이 더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다른 변이를 대체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적으로 오미크론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 가능성은 델타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입원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10배 높고 사망 가능성은 20배, 입원 가능성은 1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신이 중증화와 입원 및 사망을 막는 효과가 크다면서 실제로 오미크론으로 돌파 감염이 늘고 있지만 감염을 막는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확산으로 두 번째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은 두 번째 부스터샷을 검토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브리핑에서 네 번째 백신 접종에 대해 말하기 전에 부스터샷을 맞은 뒤 중증화를 막는 면역 지속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이를 판단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선 기존의 부스터샷으로 면역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부스터샷의 결과를 확인하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은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조만간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식품의약국이 12세에서 15세 연령대에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내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현재는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만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 연령대에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받은 유일한 제조업체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의 부스터샷 접종 승인을 FDA에 공식적으로 신청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이달 초 2세부터 16세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5세 미만 아동의 부스터샷 접종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회사들과 제조업체가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것이 다음 달은 아니겠지만 곧 5세 미만 아동도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다음 주에 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1월 중 배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 자이언트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어제 CNN 제러미 다이아몬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배포를 서두르기 위해 계약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이 다음 주에는 구매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며 제조업체의 첫 번째 배송이 1월에 시작되고 새로운 웹사이트를 포함해 검사 키트를 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료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19 검사 키트 5억 개를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CNN은 검사 키트 구매가 지연되면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자이언츠 조정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자가 진단 키트를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합니다. 내년 2월 3일까지는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28일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직계가족 방문 사이외 격리 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 조치의 적용을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습니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 동안 중단되고 장례식 참석이나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1월 1일 0시에 뉴욕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 취임합니다. 당초 브루클린 킹스 극장에서 취임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장소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 당선자는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1월 1일 0시 타임스퀘어에서 뉴욕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신년 전야 축제가 열리는 광장에서 전통적인 카운트다운과 함께 수정볼이 떨어진 직후에 수천 명의 군중 가운데서 거행할 예정입니다. 애덤스의 당선은 올해 7월 민주당원이 공화당에 비해 7대1로 우세한 뉴욕에서 그의 경찰 이력과 청소부 일을 해서 6남매를 키운 홀어머니의 자녀라는 출신이 크게 어필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애덤스 당선자는 이 상징적인 새해 첫날에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될 뉴욕시의 시장 취임식을 가게 돼 영광이라며 타임스퀘어는 오랜 세월 신년의 상징인 장소이고 새 출발과 흥분, 미래를 향한 희망의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의 선거 운동 과정의 주제였고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시장으로서 뉴욕을 이끌고 갈 방향이기도 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최근 급증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이달 초만 해도 열릴 것인지 불투명했지만 애덤스는 고향인 브루클린의 킹스 극장에서 계획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장소를 타임스퀘어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아직도 취임식 계획은 상황에 따라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내년 가장 우려하는 경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NBC는 이번 주 약 400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인플레이션을 내년에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0%는 연방준비제도가 잘못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대답했고 17%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크게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월 6.8% 급등해 3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개인 소비지출 지수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7% 상승했고 1982년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연준은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해 테이퍼링 가속화를 결정하고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지속되는 공급망 문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100만 장자 10명 중 9명은 내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세대별로 자산 매각 계획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CNBC 방송이 젊은 백만장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밀리어네어 서베이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백만장자 응답자의 90%는 내년 잠재적인 세금 변동에 대비해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 과반이 넘는 55%는 주식을 매각할 것이라고 했고 35%는 부동산 계획을 바꾼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답변은 26%, 증여는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3%는 세금 계획의 일환으로 주식과 부동산 외 추가적인 자산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다른 세대의 백만장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65년에서 1976년 출생한 X세대 백만장자들은 54%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고 1950년에서 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백만장자들의 경우 29% 수준이었습니다. 리톨츠 자산운용의 투자자문관 블레어 듀케즈나이는 이러한 세대 간 차이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백만장자 신분에 올랐는지와 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특징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며
9세대들은 원치 않을 경우 아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 20만 6천 건에서 개선돼 다시 20만 건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첫째 주 18만 8천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찍는 등 지난달 말부터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2만 건으로 지난해 3월 7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이 최근 급증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고용시장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국립아프리카예술박물관, 국립우편박물관, 애너코스티아 커뮤니티 박물관,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등 4곳을 다음 달 2일까지 폐쇄합니다. 박물관 측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급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며 지난 며칠간 필수 직원 및 운영 요원들의 양성 판정과 그로 인한 격리 증가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물관 4곳의 폐쇄로 인해 직원들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방문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많은 박물관을 대중에게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타 다른 박물관들은 계속해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8일 기온이 떨어지고 연료 가격은 치솟고 있어 난방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연방기금 9천만 달러를 긴급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고 여기에 연방기금을 추가 활용하면서 지원금이 최소 32%, 최대 4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연료와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른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년 대비 32.8% 오른 $465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용 등유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가정은 42.9% 늘어난 $9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 한인회는 지난 주말 진행됐던 회장 선거 선출 방식에 이의가 제기됐다며 이는 한인회 정관 30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으로 내년 1월 중 총회를 열고 다시 회장을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기 회장에 당선됐던 오대석 현 회장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시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도 경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